민주통합당 문성근 최고위원이 도전장을 던진 부산 북강서는 이번 총선의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친박계 자장 허태열 의원 대신에 하태경 전 열린북한방송 대표를 전략 공천해야 한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하 대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북한 문제 관련해서 많이 모셨는데 총선에 나오셨어요. 왜 정치인의 길을 가고자 하십니까? 예,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시민운동을 할 때는 이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었지만 문제 해결은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걸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가령 뭐 지금 중국의 탈북자 문제 있잖아요. 네. 뭐 NGO에서 자꾸 떠들 수는 있지만 실제로 구출해내는 거는 또 그쪽 영역은 아니거든요. 또 뭐 제가 열심히 한 북한 인권 문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건 또 제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NGO. 근데 미국이 일본에 통과됐는데 한국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치의 수준이 아직도 거기 못 미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뭘 좀 해봐야겠다. 시민운동 단계에서 넘어서서 정치 영역으로 가야 된다. 문제 해결사로서 제 역할을 좀 이제 해봐야겠다, 뜻을 펴봐야겠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다. 한 욕심을 좀 가져봤습니다. 부산 북강서울 이제 새누리당의 전통적 텃밭이긴 합니다만 이제 지금 친노바람이 워낙 거세게 불고 있어서 특히 이제 문성근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인지도가 워낙 높으니까요. 그렇죠. 글쎄요, 당에서 고심이 클 것 같은데 전략 공천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뭐 제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심위하고는 연락하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관악을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서울. 근데 그때만 해도 당을 결정 못했어요. 당 그 쇄신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비대위 인재영입 분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나를 영입하고 싶은데 당에 들어오겠느냐. 먼저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새누리당 쪽에서 재영입 제안이 왔고, 그래서 당에 있어서 이 북한 문제와 그리고 당 쇄신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락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제안이 들어온 게 하 대표가 지금 신청하는 서울도 중요한데 지금 부산의 낙동강의 중요도도 이제 작지 않다. 근데 이제 하 대표 제가 이제 부산 사람입니다. 거기서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원에도 이제 다니고 거기서도 이제 활동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부산 연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문성근 후보를 상대할 이제 적합한 사람 같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이제 그 원래 서울에서는 이정희 민노당 전 대표지 않습니까? 이정희 전 대표, 문성근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두 사람을 제가 다 잡을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현재 두 분이 우리 대한민국 전진을 가로막는 정도를 볼 때 물론 이정희 전 대표가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지지율이 한 3, 4%밖에 안 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지금 거의 40% 육박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 정당의 이제 넘버 2 아닙니까? 최고위원이고 또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역할을 하는 게 당과 어차피 저는 당인이고 현재로서는 당과 이제 우리 사회 전진을 위해서 훨씬 큰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 제안을 수락을 했고 더 센 사람하고 붙고 싶다. 뭐 제가 뭐 인생을 그렇게 쉬운 인생을 골라서 한 것도 아니고 어렵더라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는 싸움을 하고 싶다 하는 게 제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이제 관악에 출마 선언을 하셨다가 새누리당 제의를 받고서 이제 북강서울로 공천 신청을 하신 그렇습니다. 된 거고요. 그런데 그 북강서울에는 원래 부산 북강서울에는 허태열 의원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으셨어요? 엄청난 중진급 의원 아닙니까? 친박계 차장이고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당에서도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이제 박근혜 위원장님과도 가까운 분이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허 의원님이 장점이 많으신 분입니다. 경륜이 있으시고 노련미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저는 그에 반해서 이제 새로움이 있고 또 추진력이 제 나름대로 있고 또 허 의원님은 행정 전문가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보통 북한 뭐 이렇게 연상을 하시는데 뭐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또 제 PR을 쑥스럽지만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원래는 전공이 물리학하고 경제입니다. 학부에는 물리학을 했고 석박사에서는 경제학 박사학위가 있고 그 이후에는 시민운동 하기 전에 이제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에서 경제 연구를 계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 지금 이제 부산에 아주 좀 낙후되고 있는 이런 경제를 살리는 데도 나름대로 좀 관심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각 분들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 장단점이 가장 잘 발현될 수 있는 시대 정신과 누가 더 잘 부합하느냐. 예. 이 부분을 당이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이 네. 판단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예. 선호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 원칙은 이 시대 정신과 가장 부합하는 사람을 당이 결정해 주면 누굴 결정하더라도 그분을 지지하겠다. 어차피 저도 당인이고 허 의원님도 예. 당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단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천을 못 받아도 무소속으로 나가진 않겠다. 오히려 허태열 의원을 도와주겠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공천을 못 받더라도 예. 물론 제가 영입이 되었기 때문에 영입한 사람을 물먹인다면은 좀 그건 당으로서 예의는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네. 근데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제가 그 공천을 받은 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생각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하태경 대표 후보께서는 이제 과거 소위 운동권 출신이었고 특히 이제 문익환 목사를 또 옆에서 같이 모셨던 분인데 문성근 후보가 바로 문익환 목사의 아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두 분이 원래 친한 관계여야지 지극히 상식적인데 이렇게 경쟁 관계로 나오는 게 일반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일단 문성근 후보와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예. 문성근 후보와 저랑 한 15살 정도 제가 어리고 네. 그리고 제가 문 목사님과 같이 이제 통일운동 할 때는 문성근 후보님께서 이제 영화에 매진했기 때문에 예. 그런 활동하는 현장에서 만난 적은 인간적인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예. 없고 단순히 그런 인연이 있다는 건데 그런 인연으로 따지자면 요즘 국회의원 모시는 보좌관과 국회의원이 경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페어 플레이가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또 이 북강설 지원하기 전에 그 민주당에 사실 제가 인간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봤어요. 이게 괜찮겠냐. 그쪽에서 도의적으로? 예, 예. 도의적으로 그쪽에서 오히려 이제 나라를 위해서 공적인 거 사적인 건 분리한다. 네. 예. 그리고 그래서 페어플레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것이 예. 나라 전체의 전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다. 예. 이런 데 있어서 사적인 감정 때문에 공적인 걸 망치는 것은 예. 우리 소위 운동권 출신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니다. 예. 항상 우리는 정의와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과거 운동권 출신들이 물론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도 많이 있습니다. 김문수 예.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통일운동을 하셨던 분이면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의 어떤 좀 냉각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도 하고 그럴 법한데 정반대의 활동을 또 하셨고 이제 당도 새누리당을 택하셨고 제가 이제 민주당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제가 들어가도 안 받습니다.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왜 예. 못 받냐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책과 비전이 다르기 때문인데 네. 하나는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완전 입장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입장이고 최근에 중국의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도 거의 성명 안 내다가 그냥 억지로 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새누리당이 적극적이고 또 제가 이제 경제학 박사를 하고 기업을 다니고 해외 유학을 하면서 FTA 문제는 체제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중국도 FTA 합니다. 예. 사회주의 국가도. 근데 지금 한 FTA를 폐기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것도 완전히 반미적입니다. 유럽과 FTA, 칠레와 FTA 한 거는 오케이. 미국과 FTA는 안 된다. 미국서 수입은 안 되고 유럽서 수입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반미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예. 그런 부분은 제가 80년대 운동권 할 때는 반미적인 게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완전히 극복을 했고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저는 민주당의 정책과 비전하고는 안 맞는 사람 오히려 물론 새누리당이 저랑 100% 맞지 않습니다. 예. 민주당이 한 30, 40% 맞으면 저랑 새누리당은 한 70% 정도 맞는 것 같고요. 예. 100% 맞는 정당에 들어가면 제가 당을 만들어야죠. 근데 그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예. 새누리당을 선택했습니다. 아까 만약에 공천이 안 되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일은 없겠다 하셨지만 예. 반대로 이제 허태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에서 탈락이 되면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 드릴 성격의 질문은 아닌 것 네. 같고요. 저는 허 의원님이 박근혜 위원장님과 가까우시고 네. 또 당을 생각하는 끔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당의 발전을 위한 그런 길을 가실 거라고 그분의 그릇이 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들이 듣기에 지금 이제 부산 지역은 문재인, 문성근, 김경수로 이어지는 이제 친노 바람이 아주 거센 거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 민심은 어떻습니까? 부산 북강 서울에.
그것은 그래서 지금 공천 혁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바람에 넘어질 수도 있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바람을 타고 넘는 갈매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공천을 잘못해서 역풍을 맞고 있고 사실 새누리당이 저 같은 사람을 영입한 것은 큰 변화입니다. 예. 그래서 더더욱 저에게 부산에 내려가서 새로운 우파의 바람을 일으켜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생각하고 예. 제가 내려가서 부산 지역의 새로운 보수, 새로운 우파 그런 바람을 지금 일으켜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태경 전 열린북한방송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